여야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의 빠른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도 협의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양측의 이해관계에 또다시 발목을 잡혔습니다. 서부 경남의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하동은 올해 세계차 엑스포가 열려 국내외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갈사만 산단과 대송 산단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최근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전국적으로 가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주에서 진주시의 원류가 기존에 알려진 고령가야가 아닌 소가야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가야 원류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객원 기자와 살펴봅니다. 최근 중국 르자오시의 중학생들이 지역 문화와 역사를 배우기 위해 사천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사천중학교는 이 밖에도 다양한 국가의 학교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데 학생들은 국제 교류를 통해 세계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한국 채색화의 흐름2 특별전을 비롯해 연말 진주와 치앙마이 예술단체 간 교류 소식까지 올 한해 서부 경남 문화가를 밝힌 소식들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여야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의 빠른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도 협의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양측의 이해관계에 또다시 발목을 잡혔습니다. 보도에 허준원 기자입니다. 12월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임시회를 소집한 국회. 여야는 20일과 21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일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는 28일 예정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추가적인 법안 통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28일 본회의에서 다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 정책위 의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 각 2명씩 모인 이른바 2+2 협의체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한 계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세 차례에 걸쳐 회동을 가졌지만 그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방위 국민의힘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을 볼모로 잡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강주가기원법이 통과되지 않아 논의할 수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강주가기원법 통과가 어떻게 우주항공청법하고 무슨 연계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측은 지난 9일 상정이 예정됐던 광주과기원법을 국민의힘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간사 합의를 무시한 채 안건에서 빼버렸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내년으로 접어든 1월 9일 열릴 예정. 급하게 마련된 올해 마지막 회기도 진통 속에 지나는 가운데 통과가 불투명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변수가 생길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살펴보는 8대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엔 하동군 소식 준비했는데요. 하동은 올해 세계차 엑스포가 열려 국내외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갈사만 산단과 대송 산단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올해 하동에선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를 주제로 하는 세계차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31일간 열린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은 총 124만여 명으로 목표 관람객의 91% 정도만을 달성했는데 해외 바이어 초청과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2천만 달러가 넘는 수출 협약이 진행되는 경제적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기본요금 인상 이후 10년 만에 하동군의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인상률은 25% 수준으로 기본요금이 5,000원이 된 건데 지역민들은 요금 인상에 대한 아쉬움과 물가 상승에 따른 당연함이라는 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는 택시 부재가 해제되며 하동군의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모두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하동 축산농협이 98.6%로 서부 경남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옥종농협의 조호남 조합장이 서부 경남 유일의 여성 조합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조 조합장은 하동군의 최초 여성 조합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던 하동구와 하동여고의 통합 논의가 다시 지역 교육계를 달궜습니다. 하동의 한 학부모 단체가 통합 필요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부터인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합쳐야 한다는 주장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하동군과 각 학교에서는 통합 여부 자체에 대한 논의와 통합 모델과 관련된 안건이 오가는 중입니다. 하동군의 골칫거리이자 지역 최대 현안인 갈사만 산단과 대송 산단, 각종 소송과 유치 불투명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사 산단의 경우 경제 자유구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년마다 사업기간을 연장해 왔는데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기간 5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대송 산단은 6천억 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하동군 의회 홈페이지에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예고가 올라오자 지역사회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시민단체 주관의 토론회가 2번 열리기도 하고 군의회 상임위에서는 한 차례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 결국 이격거리 완화는 원안을 유지한 채 거주 연수 제한과 판매 양도 금지 기간은 더욱 완화돼 수정 가결됐습니다. 다만 태양광 시설 설치 규모는 5,000제곱미터 미만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새 하동병원이 폐업하며 응급의료 취약지가 된 하동군. 종합병원급 지역의료기관 구축을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며 1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용역 결과 하동에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며 가능하면 현 보건소 자리에 증축이나 신축을 통한 보건의료원을 지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동군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2026년을 목표로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동 광양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 어업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 어업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는 우리나라 어업 분야 최초이며 국내 6번째입니다. 하동군은 이번 등재로 앞선 2017년에 등재된 화계면 전통 차 농업과 함께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 중요 농업유산을 2개 보유한 지자체가 됐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지역 문화계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밀양 영남로의 국보 재지정 예고로 향토사학계에서 진주성 촉성로의 국보 승격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수년 전에도 추진된 바 있는데 당시 문화재청은 촉성로가 원형이 아닌 재현된 모습이기에 지정 가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부결했었습니다. 일단 진주시는 지정 가치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며 당장의 신청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난됐던 지역 불교 유산들이 사찰로 돌아왔습니다. 함양 벽송사 열애회도와 진주 청곡사 동자상 2점이 그 주인공입니다. 경찰과 문화재청이 수사를 벌인 끝에 발견했고 이후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서 이를 위탁 관리해 왔었는데 검찰이 원소장처 환부를 결정하며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원래 있던 각 사찰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 한국 채색화의 흐름 2 특별전. 박생광 화백을 비롯한 진주 출신 작가들과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작 등이 함께 공개돼 주목받았습니다. 최종 집계된 관람객은 10만 2천여 명으로 지난 전시보다 3만 명 정도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양문화원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함양지역 이야기들을 따로 엮은 조선왕조실록 함양군 편을 만들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부록을 포함한 총 2권엔 남계서원이 사액서원으로 승격될 당시의 일화부터 지역에 눈이나 서리가 내렸던 사소한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문화원은 이 책들을 교육자료와 역사 사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일의 임진왜란 전문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이 올해도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3D 입체영화 진주대첩은 고증 반영과 영상미를 더해 이해도와 몰입감을 한층 높였고 이후 공개된 화력조선 시즌2는 조선의 국토 수호 노력과 한계를 함께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일신라 경도광 당시 창건돼 조선시대 후기에 폐사된 산청 단속사,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 시대 금당지와 중문지, 회랑과 석축 등이 발견되며 단속사지의 사적 지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속사의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제대로 된 보존 관리와 활용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병마 우후가 근무했던 진주성 중형.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졌던 건축물이 지난 9월 복원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사시설로서의 진주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형은 앞으로 인문학 교육 강연과 직무 공간 재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역사문화 교육장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인 진주와 태국 치앙마이 두 지역 미술협회가 미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전을 열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단체는 대표 축제인 개천예술제와 러이끄라통 기간 중 왕래를 이어갈 예정.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통한 민간 교류가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최근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전국적으로 가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진주에서는 가야 원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의 원류는 고령가야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에 반박하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민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꽤 오랫동안 진주시가 이 고령가야 계통이라고 알려졌는데 현재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진주시는 기본적으로 삼국시대 당시의 기록이나 흔적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편인데 이 단지 대내외적으로 고령가야의 일부였다고 알려졌을 뿐입니다. 진주시 누리집 연혁에도 보면 이 가야 시대의 고령가야의 고도였다고 소개돼 있을 정도인데요. 문제는 최근 들어 이러한 과거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고령가야가 아닌 이 소가야 계통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떤 점을 근거로 진주시가 고령가야가 아닌 소가야 계통이라는 겁니까? 일단 지리적으로 보면 고령가야는 경북 상주시 함창읍에 위치한 반면 이 진주시는 경남 중서부 지역에 있는데요. 두 지역 사이에는 과거 대가야와 성산가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진주시가 고령가야였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고령가야였음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한데요.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진주시에는 수정, 옥봉, 고분군 등 가야시대 유적이 일부 남아있지만 일제강점기에 조사되거나 도굴을 당해서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령가야면 6가야 가운데 하나인데 지산동 고분 규모의 고분이 나오지 않은 만큼 강력한 정치체는 없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의 고령가야 계통이라고 알려졌던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네, 일제강점기 역사학자 이병도 교수가 1959년에 저술한 한국사 고대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곳에 진주가 고령가야였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이 책 역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단지 과거 거열이라고 불린 이 진주의 명칭이 고령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가정적 견해가 현재까지 고착된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시의회에서도 관련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진주시의회는 의원 연구단체인 가야사 연구회를 만들고 지역 가야사 연구에 착수했는데요. 전문가 초청 강연과 현장 답사 등으로 연구 주제를 탐구하면서 이 진주는 고령가야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주가 고령가야에 속한다는 것은 과거 학자의 단순한 추측에서 시작된 것이며 학설상의 오류라는 겁니다. 서정인 진주시의회 의원은 고령가야와 이 소가야에 대한 역사적 학설이 이 진주시사라는 지역민의 자부심과도 연결된다며 이 역사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김민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주시는 현재 진주시사 편찬 작업을 준비 중인데요. 향후 지역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정립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지피직이었습니다. 진주시가 내년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기식 평생학습원장과 조혜숙 농업기술센터장이 4급으로 승진해 보직을 받았습니다. 또 최은영 상봉동장 직무대리와 백미선 우주항공사업단장 직무대리, 박진수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등 13명이 5급에 오르는 등 모두 95명이 승진 인사됐습니다. 이외에 조도수 도시건설국장과 이남민 맑은물 사업소장, 장경용 행정과장, 임현주 문화예술과장 등 524명이 이번에 새로 인사 발령됐습니다.
이번 정기 인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경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22일 우주항공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용역을 통해 국내외 산업 동향과 전망 분석, 우주항공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육성 비전 목표 등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 AAV 실증센터 구축 사업과 경상국립대 우주항공 방산 분야 글로컬 대학 지정 등과 연계한 진주시 발전 방향 도출 과업도 수행하게 됩니다. 최근 중국 르자오시 중학생들이 지역 문화와 역사를 배우기 위해 사천을 찾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는 사천중학교와 르자오 경제기술개발구 중학교가 맺은 교류 업무 협약의 일환이었는데요. 사천중학교는 이 밖에도 다양한 국가의 학교들과 함께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교류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오광래 교사, 그리고 교류 활동에 참여한 정홍식 학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중국 학생들이 사천을 찾아서 사천중학교와 함께 많은 문화적 교류를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요? 저희는 중국 르자오 경제개발구 중학교와 2년간 국제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교류가 어려웠지만 올해 드디어 하늘길이 열리면서 대면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방학에 제가 르자오시를 답사하였으며 9월 4일부터 9일까지 대면 교류와 홈스테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저희 학교는 중국 학생들을 초대하여 지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홈스테이와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중국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양국의 미래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고, 사천 케이블카를 탑승하며 남해 사천의 멋진 전경을 관람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 중국 학생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 향교 방문을 통해 한국 전통 예절을 배우고 중국의 예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상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말고 다른 나라들과도 교류를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교류 행사는 언제부터 진행이 됐을까요? 네, 저희 학교는 2021년부터 3년간 6개국 8개 학교와 교류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과 국제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하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SDGs, 즉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두 번째로 영어 독서 토론 활동, 세 번째 다문화 세계 시민과 평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국제 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토요일에는 화상으로 영어 독서 토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학생분들 입장에서도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요. 교류 활동 참여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고 또 그 소감은 어땠나요? 네, 올해에는 저희가 그토록 바라던 대면 교류가 가능하게 되어 중국 르자오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르자오 경제개발구 중학교에서 레드카펫을 깔아주면서 저희를 환대해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홈스테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이색적인 활동이기도 하고, 저녁에 중국 친구들과 한국 가족들이 함께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가지는 시간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비록 언어의 차이는 있었지만 바디랭귀지로 서로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향교 활동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한국의 전통 예절을 배우는 중국 학생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향교에서 저희는 국궁, 승마, 인사 예절들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중국 학생들이 중국의 전통 예절들을 설명해주며 한국의 전통 예절과 중국의 전통 예절을 비교해보며 각국의 문화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가실 텐데요. 향후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약 3년간 경상남도 교육청과 유네스코 압세이의 도움으로 다양한 세계 국가 학생들과 온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만남 속에서 학생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 존중의 중요함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고, 외국의 중요함을 스스로 체득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들이 교사로서 참 흐뭇하였습니다. 예. 우리 학교가 경남에서 제일 국제교육 교류를 열심히 잘하는 학교로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보다는 내실을 다져 우리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미래의 국제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들과 국제교육 교류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요,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교류 활동이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공사를 앞두고 경제 건설 분야 대표자들을 초청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현황과 남해군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확정된 남해형 핵심 전략 29선이 공유됐습니다. 또 체류 관광시설과 주택단지 조성, 연계 도로망 확충, 먹거리, 특산품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경남도가 22일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경남 서부권 뿌리기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D&M 항공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 서부권 중소기업 8곳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뿌리산업 규제 발굴과 서부권 뿌리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산청과 함양 등 서부 내륙에는 일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 가끔 내리겠는데요.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추위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종일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영하 8도, 사천 영하 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도에서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지역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제주에서는 다소 흐린 하늘을 보이며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부산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27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1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며 다음 주에는 추위가 한풀 꺾이겠는데요. 맑고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